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7월 3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미국 증시가 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엔비디아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티몬 위메프 TMF 사태로 어제 또 뭐 국회에서 아마 티몬 또 위메프 Q10 대표들이 다 출석을 해서 뭐 사제 출연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 뉴스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최준철 대표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증시 아주 뿌리 깊은 문제인데요. 요거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는지 뭐 혹은 뭐 나아질 방법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봅니다. 3프로TV 이주호 기자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Q10 어제 혹시 보셨어요 그거? 네, 저도 봤어요. 네, 뭐 청문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아쉬운 점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기업의 대표라고 하는, 물론 저희가 세세한 뭐 마케팅에 대해서 막 이 질문 나왔을 때 뭐 그 할인으로 왜 팔았어요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세세한 마케팅은 대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와, 피해 규모도 산정 안 되고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인터파크 커머스에 계좌가 따로 있는데 그건 왜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 와, 이게 참 그것도 한 가지 아쉬웠고, 두 네.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그 질의 응답이어야 되잖아요. 네. 질의는 하는데 응답을 사실 저는 응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건, 질의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좀 없어갖고 아쉬웠습니다. 그 점도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아쉬웠고, 아니 뭐 저도 보니까 어떻게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기 뭐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왜냐면 이제 이게 어제 터진 일이 아니잖아요. 네. 벌써 한 열흘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물론 회사 내부로는 뭐 이미 한 달 전 혹은 그 이상 전부터 이상 감지를 했다고도 하고 네. 직원들도 이미 그런 상부의 지시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마치 어제 사건 인지한 사람들처럼 전혀 뭐 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좀 나고, 그리고 뭐 사제 출연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나마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도 그나마도 뭐 중국에 뭐 있어서 지금 당장 동원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어제. 근데 이미 그 이커머스 사업을 거의 한 20년간 해온 사람인 거잖아요. 구영배 대표라고. 예. 그분이 진짜 몰라서 그랬나? 정말 몰랐나? 20년간 이커머스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사실은 뭐 설득력이 있지는 않죠, 그죠? 네, 뭐 그 사람 내부의 사정 뭐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대답은 하여튼 상식적이지도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었던 그런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관련 뉴스들도 아마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잠시 후에, 네.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그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지만 9월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보니까 좀 투자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뭐 다우지수는 올랐고 나스닥은 내렸는데, 아무래도 나스닥이 내린 거는 엔비디아 급락과 그리고 M7 종목들. 네. 요즘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라 미저러블 세븐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M7을 네, M7이 시장을 끌어내린다 그래갖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대표 주자가 바로 엔비디아였잖아요. 예. 엔비디아는 애플이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구글 TPU 쓴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탈 엔비디아의 그 시작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엔비디아가 좀 급락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밤도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클라우드 쪽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부잖아요. 네. 결국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데이터 센터 확장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수익화 모델이 부재하면 이거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에 의문부호가 요즘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생각보다 미치지 못했다? 그럼 수익화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좀 증명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과 함께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직후에는 한 5, 6% 빠졌거든요. 네. 지금은 또 약간 2% 하락 정도까지 좀 만회하긴 했는데 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AMD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급증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MI300이라고 하는 그 가속기 있잖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네. AMD가 내놨는데 요게 가파르게 성장해서 엔비디아를 추격할 수 있을 것인지 요걸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지? AMD.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칩이 워낙 이제 고가고 네. 뭐 성능이 이제 뭐 가장 탑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조금 못한 칩들이지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칩들도 지금 내놓는 뭐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 독주가 과연 지금 왔던 것처럼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네. 대한 이제 회의 혹은 뭐 의심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이 AMD에서 늘어났다는 거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는 엄청나다는 걸 증명하긴 하는데 네. 그럼 계속해서 엔비디아 걸로만 갈 거냐? 아니면 탈 엔비디아가 힘을 받을 거냐? 네. 이런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테슬라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경제 뉴스 한번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그 TMF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취재한 내용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내용도 좀 섞여 있는데 네. 일단 그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굉장히 그 눈에 띄는 게 뭐였었냐면 Q10이라는 모기업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TMF에서 돈을 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TMF의 돈을 네. 티몬과 유메프의 돈을 네, 그렇죠. Q10이 모회사가. 물론 이제 모회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뭐 빼다 쓰고 이럴 빼면 수 안 없는 되죠. 건데 네. 그랬던 정황이 지금 보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판매자들에게 줘야 될 정산금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네. 타법인의 돈을 그냥 마음대로 빼서 쓴 것 같은 정황도 포착이 된 거죠. 그럼 여기는 뭐 네 돈 내 돈 없이 그냥 돈은 그냥 내 마음대로 빼서 쓰는 그런 구조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네. 정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걸 보면은 4월 11일에 그 우리 미국의 이커머스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네. 티몬에서 200억 원을 빌렸는데 이게 이자가 4.6% 만기는 1년짜리. 그리고 2월에도 그리고 또 그 이 빌리는 과정에서의 그럼 결제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건 좀 정상적이었는지 보니까 여기에 기한의 그 기한 순서 있잖아요. 기한 순서가 유 대표를 제외한 기한자가 뭐 재무팀장, 재무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 재무팀장, 재무본부장은 그러면 티몬에서 돈을 뺐으니까 티몬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큐텐테크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 정무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재무는 큐텐테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좀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기한을 승인하는 사람도 큐텐테크 소속이고 네. 그리고 기한의 승인 일자가 대표가 승인했던 날짜보다 그러니까 대표가 승인한 날짜보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승인 안 했는데 돈이 빠나간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대표가 승인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어떻게 있는 일이지? 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들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그 티몬에 계시던 분이 네. 요즘에 그 Q10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사무실을 싱가포르로 가셨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Q10 일을 하는데. 네. 그냥 이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그 사례들을 들었을 뿐이지만
결국 Q10 내부 그리고 팀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짐작해 보건데 그냥 팀원 직원인데 야, 너 오늘부터 Q10 일 해. 너 오늘부터 위메프 해. 뭐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라고 하면서 전혀 법인 간의 어떤 그 경계 없이 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막 했군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Q10이 2022년과 2023년에 팀원과 위메프를 인수할 때 재무 기술 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Q10 테크놀로지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Q10 테크라고 하는 곳이 Q10과 팀원 그리고 위시 뭐 이 모든 그 그룹 내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말이 좋아서 컨트롤 타워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일을 좀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과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것에 의문이 있다 보니까 구영배 대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산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구 대표가 얘기한 재산은 그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 그다음에 통장에 든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이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이베이의 G마켓 지분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 5천억 원 정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구 대표가 이베이가 지분을 공개 매수할 때 나도 한 700억 원 정도 현금 챙기긴 했는데 이것도 이베이가 갖고 있던 Q10 지분 사들이는 데 썼고 그리고 나머지 돈들도 뭐 그 Q10 재팬 매각하면서 벌었던 돈도 다른 투자자한테 다시 주고 이러느라고 다 썼다. 남은 돈이 없다라는 게 일단 구 대표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럼 뭐 사죄 털 게 없네. 없다는 게 뭐 구 대표의 입장인 거죠. 뭘 털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사죄 출연을 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 이게 뭐 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계획은 이제 Q10 지분 38%를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매각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럼 시가라는 게 없잖아요. 이건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럼 그 가치를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 문제가 생겨서 거의 뭐 기업 회생 신청에 들어갔는데 회생이 될 수도 있고 파산 절차로 갈 수도 있는데 파산 절차로 갈 수도 있는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과연 얼마나 쳐줄지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그 되게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너무 자본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어제 정무위에서 기회만 준다면 자본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영배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그 판매금 정산 금액도 지금 보니까 그냥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사용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티몬하고 위메프는 정산 대금이 없어요. 근데 위씨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위씨에 줄 정산 대금 있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그 정산 대금을 팀원 셀러들한테 주고 위메프 셀러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 이 돈만 없어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정산 금액만. 그리고 또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써왔던 건데 써왔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 지금 당장 인터파크 커머스 팀원에서 안 되는 거 인터파크 커머스 인수해서 정산 금액이 늘어났어요. 뭐 1조 원 되던 게 2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팀원의 1조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조로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 받았다고 해서 정산하고 판매하고 정산하고 판매하고 이 구조가 되잖아요. AK몰을 또 인수했어요. 그럼 1조가 더 생겼어. 그럼 또 정산하고 판매하고 정산하고 판매하고 될 수 있잖아요. 시기만 잘 맞추면. 그럼 폭탄 돌리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이걸 덩치를 키우면 그 규모, 정산 금액 규모가 보통 정산 금액 규모를 셀러들에게 줘야 될 금액의 한 10배 정도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러면 근데 셀러들에게 줘야 될 돈이 1,000억인데 그럼 그 돈의 10배 정도인 1조 원을 갖고 있는데 더 큰 이커머스 하나를 인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면 된다는 되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쿠팡 인수하면 되겠지. 아, 네네. 아니 뭐 쿠팡 인수해서 안 될 거 뭐 있어요. 근데 그럴 돈이 지금 있냐고 없잖아.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갖고 있는 회사들 지금 제일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제일 규모 큰 게 티몬하고 이메프 같은데 그거에서 지금 사건 문제가 터졌는데 뭘 다른 걸 어떻게 더 인수를 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수를 더 하겠다는 건 아니고 구조적으로는 그 생각이 맞긴 맞는데 구조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셀러들에게 줘야 될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뺏어 쓰고 대표 승인 없이 다른 법인에 돈을 갖다 쓰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티몬 익스프레스, 티켓몬스터 뭐 저 어디예요 그 위메프 지금 어쨌든 뭐 몇백억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몇백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있는 회사들 하여튼 전부 다 팔고 다 팔아서 생길 수 있는 현금이나 이런 걸로 일단은 판매자들한테 주고 또 뭐 저 소비자들한테 보상해 환불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 자신이 뭐 능력이 있어서 뭘 또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일단은 그 있는 건 다 청산해야죠. 청산하고 자기 사재에 있는 거 털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그 판매 대금이나 이런 것을 인수하는 데만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게 자신의 어떤 사재를 축적하는 데 쓰인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 게 발견이 되면 당연히 그런 거 이제 다 압수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피해 막은 다음에 뭘 일을 처리하든지 해야지 무슨 또 다른 회사에 뭐 판매 대금을 또 이쪽으로 돌려갖고 그런 해결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거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만 주신다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본시장에서 해결한다? 그러면 너 또 뭔가 이렇게 해갖고 그 정상금 규모를 키우면은 할 수 있다 이걸로 보이는 건가? 라는 되게 좀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분기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분기점이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분기점은 이제 다음 달 2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법원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던 이제 티몬 위메프에 대해서 법원 심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제 회생 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이제 그 개시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지금 이 티몬이나 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일단 보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3개월까지.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 그 회생을 할지 아니면 파산을 할지 청산으로 갈지 이거를 이제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분기점은 이것도 제가 취재원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좀 나오게 된 내용인데 뭐냐면 그 다음 분수령은 아마 8월 10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8월 10일이 뭐냐면 티몬이나 위메프의 월급날이 8월 10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월 말에 그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티몬이나 위메프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간의 성과를 정산을 해서 인센티브제로 그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월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급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과 셀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는데 직원들까지도 집단 행동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원들도 좀 안 됐다. 퇴직연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요. 물론 퇴직금 제도는 있을 거예요. 퇴직금 제도까지 없으면 그 처벌 규정이 있긴 있거든요. 징역 3년에 그 3천만 원의 벌금이 있긴 있는데 남의 회사 돈까지 이렇게 그냥 막 쓰는 있는 돈 그냥 가져다 쓰는데 과연 직원들의 퇴직금은 잘 챙겨놨나? 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자, 하여튼 뭐 여기 Q10 사태 어제 그 3명 쭈루루 앉아갖고 있는 그 표정들 보니까 참 보기 뭐 좋진 않던데 여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계속해서 좀 뭐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잘하는 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는 거. 올림픽에서 그 펜싱과 그러니까 총, 칼, 활 우리나라 정말 잘 다루잖아요. 무기는 진짜 잘 다루나.
네. 방산 실적도 정말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아. 일단 어제 나왔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6%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3,588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한 거면 이거는 4.5배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이. 네. 4.5배. 1년 만에 4.5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굉장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6%나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폴란드의 K9 천무 이런 것들을 수출했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방산의 경우에는 조선과 비슷하게 수주를 받고 그 수주가 매출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으로 기록되는 데는 시차가 걸리잖아요. 그 기록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수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 앞으로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이런 걸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7월에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천무 288대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었고 거기에 대한 초기 실적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천무가 30대가 인도가 됐어요. 근데 이 매출로 인식된 게 18대 분만 잡혔거든요. 그걸 보니까 뭐 자체 결합 테스트 이 마친 뒤에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18대 분만 인식됐다면 나머지 12대 분은 이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그 수주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면은 차후에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실적 발표는 한 건 아니지만 전날 실적 발표했던 걸 보면은 매출액이 21%, 영업이익이 785%.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그 KF21 그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좋았던 걸로 보이고 한화 시스템도 실적 발표한 걸 보면은 매출액이 12%, 영업이익이 167% 이렇게 증가하는데 방산 부문이 지금 그 2022년에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천궁2 네.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주했던 것들 이제 차근차근 매출과 실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방산은 아무래도 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건 간에 네. 또 기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근거는 없는데 뭔가 하여튼 직접 몸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좀 우리가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전 워낙 이제 스포츠는 잘 모르지만 네. 뭐 하다못해 총이든 그죠? 그리고 뭐 펜싱이든 네. 아니면 활 뭐 이런 것들 보면 하여튼 직접 몸으로 막 뛰고 뭐 수영하고 막 이렇게 어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도구를 좀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뭐 이쪽으로 우리가 또 인터넷 게임 같은 것도 잘하잖아요. 잘하죠. 예,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좀 조작 같은 건 좀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금메달 지금 많이 땄죠 우리? 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4개였었고 추가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지금 올림픽의 시청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올림픽 시청률. 네. 심지어 한 방송사는 0%대 시청률이 나올 정도. 0점 몇? 네, 0%대가 나올 정도.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네. 원래 올림픽을 보면서 TV를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TV를 그럼 추가로 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TV로 보지 않으면. 네. 그래서 근데 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 막 80년대 이럴 때는 그냥 뭐 메달 하나 뜨면 전 국민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막 아파트가 들썩들썩.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저거잖아요. 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를 방송보다 아파트에서 먼저 이걸로 알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옆집에서 소리 지르면 땄구나 이러면서. 요즘 뭐 확실히 이게 사회가 더 뭐 발전되면서
그거에 이렇게 목매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거보다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닐 그건 거예요. 아닙니까? 예. 왜냐면 이제 대체로 더 발전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으로 성장된 나라들의 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떨어져 있거든요. 대신 이제 좀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그 금메달 하나 따면 막 아파트 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래요? 지금도 연금 이제 많이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는 막 금메달 하나 따면 80년대 뭐 이럴 때는 뭐 매월 뭐 그 한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평생연금 주고 네. 뭐 이런 게 있었어 갖고 요즘 이제 그렇지는 않죠.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칠성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실 롯데칠성의 실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K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K 소주? 네. 네. 일단 롯데칠성 실적부터 한번 보시죠. 네. 실적은 일단 뭐 2분기 기준을 보더라도 매출은 38%, 상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 38% 늘었으니까 매출 참 잘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럼 뭐가 늘었는지 보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주류 사업 쪽에서 그 소주 지금 보시면은 2분기에 8%, 그다음에 상반기에 7%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소주가 지금 주류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매출 차지하고 있는 소주가 그 성장률이 제일은 아니지만 높다 보니까 이 주류 사업의 실적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처음처럼 아니면 새로 이런 것들이 이제 롯데칠성에서 만든 소주잖아요. 소주가 잘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뭐 이거 그리고 소주 얘기를 계속 좀 해드리면 소주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 그래서 롯데칠성 음료가 미국에 소주 수출하는 게 3년간 연평균 47% 성장했다고 합니다. 3년간 연평균 47%면 상당히 그 미국에서도 소주가 좀 먹힌다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뭐 해외에서의 어떤 그 주류 붐, 네. 뭐 소주 붐 이런 거 이뤘을 때에는 대부분 현지 교민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게 되게 타겟층 작은 뭐 아시아권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걸 보면은 그 대형 유통 매장에 좀 입점을 했어요. 소주가. 네, 그럼 전략적으로 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까지도 그 소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좀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진 한번 먼저 보이시죠. 네. 이게 그 지금 보여드리는 게 동남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양 소주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느낌은 그 현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딱 보이시나요? 그래요? 저는 이거 보고 그 뭐 태양 소주라는 걸 동남아 현지에 좀 맞춰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했다가 네. 나중에 이게 그 동남아 현지 기업이 만든 거라는 걸 알고 좀 충격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어느 기업인지 보니까 베트남 건데 베트남 타완당 1999라고 하는 현지 소주 기업이고 이 기업이 태양 소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보니까 현지에서 한국 소주는 비싼 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슈퍼마켓에서 하이네켄 맥주보다 네. 한국 소주가 3배가 비싸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그 한국 소주를 마시는 거는 그 베트남이나 아니면 그 태국이라든지 현지에 있는 젊은이들도 월급날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거고 그럼 소주 마시고 싶을 때 어떻게? 라고 하면 현지에서 만든 3분의 1 가량의 얘네들 가격도 한 3분의 1 정도 하거든요. 네. 한국 소주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에 현지 소주를 마신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 소주에 대한 K 소주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이 니즈를 현지 소주가 채우고 있으니까 네. 한국 수출에 도움이 좀 덜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인 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그 우리나라 소주 업체들은 해썹이라든지 ISO 기준에 맞춰서 품질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예컨대 물론 그런 일이 그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 그 칭다오 매출의 생산 공장에서 오줌 쌌던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만약에 현지에서 일어나게 되면 소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한국 소주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마치 한국 소주인 양 태양 하고 한국 말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한국 소주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이 소주 자체가 이미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소주라는 게 저는 이제 뭐 한국 소주를 비하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네. 저는 뭐 술은 별로 잘 뭐 먹진 않지만 그 99%짜리 그 주정 만들어가 그러니까 알코올 만들어가고 그렇죠. 네, 물 거기에 물 타갖고 네. 감미료 넣고 파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싸게. 여기 뭐 특별한 뭐 대단한 기술이 막 녹아 있고 혹은 뭐 오랫동안 뭘 숙성을 시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메리트가 이렇게 있나? 한국 소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화 예를 들어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케이팝 같은 게 워낙 이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 네. 소주를 좀 찾는 거지. 그 소주 자체의 매력이 과연 이게 어필할 만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이네켄은 그럼 왜 마시며 버드와이저는 왜 마시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맥주가 절대적인 이제 우리가 정량으로 따질 수 있는 어떤 맛의 차이가 존재하느냐 브랜딩이 필요한 건데 그럼 네. 브랜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네. 그 시장을 현지 업체들에게 뺏기게 되면 네. 우리가 일본 오마카세 뭐 오마카세를 하면서 마치 일식을 뭐 고급스럽게 먹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낸다고 해서 일본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 브랜딩이 좀 필요하다. 네. 뭐 그러네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 우리 기업들의 브랜딩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좀 된 것 같다. 네. 외국에서 많은 니즈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다 우리가 좀 누리려면 그런 브랜딩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주호 기자와는 요 정도 그러면 해도 네. 괜찮을까요? 다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주 브랜딩 뭐 네. 이런 것들도 우리 또 문화와 잘 또 어우러져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주 브랜딩. 카리나가 한번 마셔주면 되지 않을까? 그거 아닌가? 네. 카리나. 카리나 그 수수수 슈퍼노바 아시죠? 네네. 네. 이거 막 발차기 할 때.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수수수 슈퍼노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조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